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금요일 저녁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주 많이 선선하고 시원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땀이 배어나면서 걸을만 합니다. 계절의 왕, 계절의 퀸, 지금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슬기로운 시민 활동에 대해서, 시민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스스로를 깨어있는 민주 시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많은 유튜브 채널 중에 저와 같이 이름 없는 채널을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더 깨어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영 선동 정치를 벌써 1년 넘게 비난해 오고 있고, 그리고 소신껏 기존의 채널 다 날려버리고 새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떨쳐내는 그런 행동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 올바른 길을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오염됐거나 잘못됐거나 그리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구독자가 10,000명이건 뭐 몇천 명이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날려버립니다. 잘못된 건 화끈하게 없애버려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시민생활 아주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그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저렇게 엉망진창일 수가 있을까? 도대체 생각이라는 건 하고 사는 걸까?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을 보면서 저런 오합지졸, 무슨 찌꺼기만 모아놓은 같은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저런 정당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 이런 선출직 정치인들은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자, 그렇다고 해서 불특정한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딱히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기존에 편먹고 서로 까대면서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저질스러운 선동정치에 제가 합리할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렇게 국민의힘이라는 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국회의원들이 많을까? 그리고 왜 저렇게까지 멍청할까? 왜 저렇게 무능하고 아무런 창의성도 없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도 못하는, 오로지 이재명 까고 민주당 까기밖에 못하는, 민주당도 그렇게 칭찬할 정당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정당은요, 존재 자체가 민폐입니다. 세금이 아깝습니다. 제가 절대 군주라면 저는 정말 말 그대로요, 국민의힘 소속의 기초 의원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요, 싹 다 세워놓고요, 그냥 일결로 세워놓고 그냥 다다다다다다. 네, 절대 군주라면요, 독재자라면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있어도 딱히 도움이 안 되는, 피해만 입히는 이런 정치 세력이 왜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누누이 제가 맹렬히 비난하지만 제3정당이 출연하지 못하도록 악역을 맡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이 있고, 그리고 뭔가 정의를 외치는 민주당이 있습니다. 서로 역할 분담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새로운 세력이 생기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아마 제3정당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두 정당은 더 박터지게 싸우면서 제3정당이 말도 못 꺼내게끔 만들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게요. 자, 사교클럽 예를 들어볼까요? 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국힘이라고 부를게요. 국짐이라고 할게요. 자, 더불어민주당을 더주라고 할게요. 더주. 자, 더주하고
국짐이 둘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교 클럽에 다니는데 사교 클럽에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이제 초대합니다. 그러면은 그 파티장 사교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2명이기 때문에 2명이 절대적인 권한이 있죠. 나머지는 들러리고요. 자, 그런데 제3의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제3의 인물이 나와서 그 초대받은 청중들 앞에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제3의 인물이 생기기 전까지는 국짐이랑 더주가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 나머지는 다 경청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3의 인물이 나타나서 막 대화에 끼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3의 인물을 사람들 앞에서 국짐이랑 더주가 손을 맞잡고 같이 뚫겨패서 죽여야 될까요? 더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자, 초대된 사람들 앞에서 꾸준히 자신들이 이 사교 클럽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3의 인물이 아예 입도 뻥긋 못하게끔 둘이만 대화를 팍 터지게 나눈 겁니다. 막 논쟁도 하고 하면서 막 도저히 제3의 인물은 무슨 말인지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못 알아듣게끔 계속 떠들어대면 제3의 인물은 한마디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가 없겠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한번 갔지만 만약에 또 우리가 상상 못했던 정말 신선하고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실질 진짜로 한번 정치 제대로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정당 하나가 창당됐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창당한 정당을 어느 누구도 까지 않고 그 창당한 정당에 어떻게 첫 번째 1차로는 공격이 되냐면 보수가 하나로 집결해야 되는데 쟤네 때문에 힘이 갈라진다. 그래서 민주당을 상대하기 힘들어진다. 그렇게 논리 피고요. 또 민주진보라는 더민주 쪽에서는 쟤네가 나와가지고 우리 진보표가 갈라져서 국민의힘이 과반수 가져고 할게 이렇게 하면서 위기의식을 만들면서 또 공격 은근히 까고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뭐 하냐면 계속 언론의 이목을 자신들에게만 쏠리게끔 이슈를 계속 만듭니다. 필요하면은 뭐 자기네 동료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국이나 이런 뭐 조국이라던가 뭐 박근혜라던가 여러 가지 그 중에 한 명 딱 희생양 만들어 놓으면 언론에서 거기만 파겠죠. 조국 사태 때 기사가 다 조국 얘기였습니다. 다른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조국 한 명 희생시키면 나머지가 그 기간 동안 언론과 검찰의 레이더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당 야당 다 양쪽 다요. 오로지 조국에게만 집중 포화가 될 테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정의당이 거의 이제 식물 정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생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쪽 정당 어느 누구도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거나 그런 게 없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왜 타적이 되느냐? 미래의 잠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음 대선 때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이 그 후보자들이 이제 단합을 해서 이재명 죽이기 하는 거예요. 그 담합한 자들 속에는 국민의힘 정당 정치인들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도 있는 겁니다. 원래 권력자가 정상적인 경로를 절차를 밟아서 권력을 잡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투표죠. 또는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권력을 잡으면 숙청이 이루어집니다. 그 숙청의 칼이 적진을 향할지 아니면 내 주변으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상할 수 없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자, 누가 나가 떨어졌죠?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방송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인물 정치가 아니고 집합 연합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집단 지성, 그러니까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많이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 정치는 국무총리가 대부분 맡았고, 또 당대표가 하고 원내대표가 맡고, 이렇게 역할 분담이 조직적으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 성격 자체가 자, 다 같이 합시다지 나를 따르다가 아니거든요. 문재인은 항상 그랬죠. 자, 합시다. 이렇게 같이 가자는 얘기 했지 끌고 가는 리더십은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시민 생활은요. 자, 민주당 내부에서 개혁하라고 바뀌라고 끊임없이 목소리가 나옵니다. 뚫겨 패죠. 막 회초리 들고 민주당 똑바로 못해 이렇게 협박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나마 썩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덕에. 근데 국민의힘 보세요. 저쪽은 예를 들면 우파나 뭐 친일보수 저쪽은 맹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재인 탄핵 집회할 때도 대부분 동원된 사람들이 광신도 신자들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진보 진영 내부에도 사이비 신도들이 있죠. 저기 뭐 시사교라고. 그러니까 시사교를 교주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교주가 뭐 그 바지 사장이 진짜 교주인지 아니면 뒤에 누가 교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대체로 그 사람들은 시사타파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고 개국본이라는 그런 데 또 많이 침투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교주가 누구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말은 못하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양쪽 다 사이비 신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주는 누군지 몰라도 어쨌든 신도들은 많은 건 확실하죠. 근데 무조건 따르라, 무조건 지지하라, 이게요 정치를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해가 갈수록 점점 쓸모없는 집단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비판의식,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마음가짐,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을 해 주실 때 이 정치가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개혁 국민운동본부라고 사단법인 차렸지만 실제로는 그 사단법인이 지난달에 유튜브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6시간 동안 밝혔듯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엉망진창이죠. 개혁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충격적인 거죠. 슬기로운 시민생활,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감이 오실 거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도 더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이만 줄이고요. 다음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슬기로운 시민 생활인지, 슬기로운 정치 활동인지, 그 얘기를 하나하나씩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불타는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